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질병 해방입니다. 지은이 피터 아티아, 빌 기퍼드, 펴낸 곳은 부키입니다. 이 책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죽음을 앞당기는 질병을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건강서적을 넘어서 예방 중심의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요. 질병 해방을 바탕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전략을 나누려고 합니다. 1. 죽음의 사기병을 이해하라. 저자는 인류를 위협하는 4가지 만성질환을 죽음의 사기병이라고 부릅니다. 심혈관 질환, 암, 대사질환, 대사질환에는 당뇨와 비만이 있습니다. 신경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동맥경화는 청소년기부터 서서히 진행되며 알츠하이머는 수십 년 전부터 뇌 안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따라서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무관심이 오랜 시간 쌓인 결과입니다. 2. 치료 중심 의학에서 예방 중심 전략으로. 기존 의료는 병이 생기고 나서야 움직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게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예방의학은 단순히 검진을 일찍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나만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력으로 심장병 위험이 있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 맞춤 기준으로 더 낮은 목표를 세우고 생활 전반을 조정해야 합니다. 3. 운동은 최고의 장수약이다. 저자는 수많은 연구와 경험을 통해 운동이 수명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VO max, 즉 최대 산소 섭취량은 가장 강한 반비례 관계를 보입니다.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 운동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노년에도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해야 한다는 저자의 운동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산소 훈련, 심폐기능을 유지, 저항 훈련, 근육량과 뼈 건강, 균형 및 민첩성 훈련, 낙상 예방, 고강도 훈련, 대사 효율 향상. 4. 식단은 정답이 아니라 전략이다. 저자는 특정 식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슐린 민감성, 대사 상태,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인화된 식단 전략을 세울 것을 권장합니다. 단기 다이어트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반응을 이해하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복 혈당이 높고 복부 비만이 있다면 간헐적 단식, 저탄수화물 접근, 저녁 식사 시간 조정 등을 전략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천 가능성과 데이터 추적입니다. 5. 수면과 정서 건강은 과소평가된 축이다. 건강하면 운동과 식단만 떠오르지만 저자는 수면과 감정 건강을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축이라고 강조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지기능, 면역, 대사기능까지 무너뜨리고 만성 스트레스는 신경퇴행성 질환과 조기 사망률을 높입니다. 또한 외로움이 심혈관 질환보다 더 위험한 요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운동과 식사만으로는 완전한 건강을 설계할 수 없다. 수면, 스트레스, 인간관계는 건강 수명에 숨겨진 뿌리다. 6. 데이터 없는 전략은 감에 불과하다. 이 책에서 셀프 데이터 기반 자기 실험을 매우 강조합니다. 주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복 인슐린, APOB,
HS-CRP 등 혈액지표, DEXA 스캔을 통한 근육량과 체지방 비율, 수면 데이터, HRV, 심박수 등 웨어러블 기반 생체 신호, 유전자 정보에 따른 질병 리스크. 핵심은 내 몸의 숫자를 알고 그걸 기반으로 전략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습관입니다. 7. 건강 수명이라는 새로운 목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오래 유지하는 것, 즉 건강 수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흔히 평균 수명을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입니다. 병 없이 정신이 또렷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 개념을 마지막 10년 전략이라 표현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매년 질문합니다. 내가 80세가 되었을 때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가? 10km를 자전거로 탈 수 있는가? 손자와 함께 앉아서 책을 읽어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철저히 기능 중심입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직접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하루의 훈련, 식사, 수면, 관계에 대해 미래의 나 기준으로 점검하고 선택합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나는 볼티모어와 꽤 비슷한 지저분하고 커다란 도시의 인도에 서서 푹신한 바구니를 든 채 위를 쳐다보고 있다. 몇 초마다 위에서 슈웅하고 달걀이 떨어지고 나는 달려가 바구니에 받으려고 애쓴다. 달걀은 빠르게 내 앞으로 떨어지고 나는 외야수가 글러브를 뻗듯이 바구니를 쭉 내민 채 이리저리 달려가 받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다 받을 수가 없다. 일부, 아니 많은 달걀이 땅에 떨어져 터지면서 신발과 의사가운을 온통 노른자로 물들인다. 나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쓴다. 이 달걀은 어디서 오는 걸까? 누군가가 건물 옥상이나 발코니에서 난간 너머로 달걀을 던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내게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너무 바빠서 그 사람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그저 최대한 달걀을 많이 받으려고 애쓰며 바쁘게 뛰어다닐 뿐이다. 그리고 비참하리 많지 계속 못 받아내고 있다. 아무리 애를 써봤자 결코 달걀을 다 받아내지 못하리란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정이 점점 치밀어 오른다. 이윽고 감정에 압도당하고 나는 무력감에 빠진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깬다. 또다시 소중한 잠을 잘 기회를 망치면서. 우리는 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이 꿈을 내 머릿속에서 몰아낼 수가 없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암 외과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 과정을 밟을 때 숱한 밤을 이 꿈에 시달렸다. 때로 미쳐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시기 중 하나였다. 우리 전공의들은 24시간 꼬박 일하는 일이 잦았다. 나는 잠을 갈망했다. 하지만 이 꿈이 계속 잠을 망치고 있었다. 존스 홉킨스 병원 외과의들은 췌장암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들을 진료했다. 이 말은 우리가 환자와 죽음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일 때가 무척 잦았다는 뜻이다. 췌장암은 조용히 증상 없이 자란다. 그리고 발견될 즈음에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을 때가 흔하다. 그런 사람들 중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겨우 20에서 30%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다. 이럴 때 우리가 고르는 무기는 휘플 수술이라는 것이다. 환자의 췌장 윗부분과 작은 창자의 첫 부분인 샘창자를 떼어내는 수술이다. 어려우면서도 위험한 수술로 초창기에는 거의 언제나 치명적인 결과가 빚어졌다. 그래도 의사들은 계속 시도했다.
초정암이 그만큼 절박한 병이기 때문이다. 내가 전공의로 있을 무렵에는 이 수술을 받은 환자 중 99% 이상이 적어도 30일 동안 생존했다. 당시 우리는 달걀 받는 일을 꽤 잘해낸 셈이다. 그 시절에 나는 내 능력이 닿는 한 최고의 암 외과의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대부분, 심지어 부모님마저 내가 스탠퍼드 의대를 졸업하기는커녕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리란 기대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그 자리까지 갔다. 그러나 당시 나는 양쪽으로 점점 찢어나가고 있는 기분을 느꼈다. 나는 한편으로는 이런 수술의 복잡성에 혹했고 매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마다 뿌듯한 기분을 느꼈다. 우리는 종양을 제거했다. 달걀을 잡았다. 아니,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을 과연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이 환자들은 거의 다 몇 년 이내에 사망했다. 달걀은 필연적으로 바닥에 떨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나는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의학계를 떠나 아예 전혀 다른 분야를 택했다. 그런데 그 뒤로 겪은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건강과 질병을 보는 내 기존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나는 새로운 접근법과 새로운 희망을 안고서 다시 의료계로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떨어지는 달걀 꿈으로 되돌아온 이유다. 요컨대 달걀을 더 잘 받아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대신에 우리는 달걀을 던지고 있는 누군가를 막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누군가를 찾아내서 끌어내릴 방법을 알아내야 했다. 현실에서였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젊은 시절 권투를 할 때 내 레프트 훅은 꽤 셌으니까. 그러나 의학은 분명히 훨씬 더 복잡했다. 결국 나는 전혀 다른 방식, 다른 마인드셋, 다른 도구 집합을 써서 이 상황, 떨어지는 달걀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책을 읽으면서 언젠가 병이 올 테니 그땐 병원에 가자는 수동적인 접근을 벗어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미래의 삶을 미리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그 설계도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 책입니다. 저자의 말처럼 장수는 더 이상 유전자의 복불복 문제가 아니라 과학, 전략, 실천으로 누구나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삶의 끝까지 주체적인 존재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